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문제에 앞장서고 가능한 선에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남북 문제는 정치적 문제만도 아니고 군사적 문제만도 아니며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출판 도시에는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며 역사를 이야기하고 교류를 토론하는 다양한 문화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활동하는 우리들은 남북 문제에 기꺼이 우리 능력과 의지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언어와 글을 사용하는 남한과 북한의 현대를 생각하며 오늘 있어지는 북과 함께하는 남북문화교류와 출판산업 학술 포럼에 한반도 평화소도 파주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세용 원장님과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시는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김영근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멀리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홍익표 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조연설을 해주실 최종환 파주시장님, 그리고 윤우덕 국회의원님, 그리고 개성공단 김진양 이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자 멀리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학계와 남북관계, 출판계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 출판도시는 일반인은 물론 전 세계 출판인들이 100만 명 이상 방문해서 책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명소가 되었고, 그리고 통일 거점 문화 거점 도시로서 단지로서 남북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의회에서도 오늘 토론자로 나서는 박은주 의원을 대표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남북문화교류와 출판산업 학술 포럼이 성악의 남성 파트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카운터 테너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깊은 동굴 속의 베이스에 속하는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밝아가는 바리톤이 합쳐지고 거기에 테너가 합쳐져서 이 목소들이 합쳐서 멋진 소리로 남북이 하나 되어 우리 글로 세계 곳곳에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출판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글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이것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늘의 일들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를 이끌어가고 평화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홍익표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북 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출판 산업과 관련된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영건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종환 파주시장님, 그리고 저하고 늘 국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윤우덕 우리 기재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토론과 발제 그리고 또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을 할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요. 제가 아까 밖에서 차 한잔하면서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파주하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2007년도 통일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할 당시에 파주에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시범식을 그때 개통식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2007년 5월 17일 행사가 있었는데요.
파주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경의선이 출발했고 북쪽에서는 그 동해북부선은 북쪽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행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철도가 연결된 직후에 얼마 안 돼서 남북 관계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나빠지면서 또 그것도 중단돼서 지금 기약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지속해서 계속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분야에서, 그리고 그 작은 분야를 유지해가면서 다른 분야로 확대해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막힌 거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은 개성을 넘어서 평양으로, 금강산을 넘어서 백두산과 라진선봉까지 이어지는 시각을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였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나 외교안보 이런 쪽 전통적인 분야가 쉽게 접근이 어려울 때 가장 그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게 접근하는 게 역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 문화만큼 좋은 게 없고요. 최근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늘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1980년대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북한 소설을 그때 북한 바로 알기 붐이 좀 있어서 그때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생각나요. 청춘송가라고 남대현 씨 북한 작가가 쓴 소설이었는데 북한 소설치고는 상당히 그 남녀관계, 남녀간의 연인 관계를 소재로 했습니다. 물론 뭐 뒷배경에는 주체사상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는 남녀의 그 제목도 청춘송가로 해서 북쪽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청춘송가를 계기로 해서 북쪽의 소설이나 여러 출판물을 읽으면서 나름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했더니 북쪽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런 소설도 읽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안 읽어봤던 걸 또 우리가 읽었다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이러한 그 출판 문화를 통해서 서로 간의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로서 단절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지금은 아직도 쉽지 않지만 미래에 통일된 하나된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그 시작은 그 문화 교류 또 출판 분야의 서로 간의 도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틀렸다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서로 무엇이 틀린 서로가 그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 통일로 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중심에 문화와 출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북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그 또 출판 문화 교류가 그 제일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회에서 법이나 제도 또는 뭐 재정 예산을 통해서 특히 우리 윤우덕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우덕 국회의원님께서 남북교류 환경과 의미에 대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말인 줄 알고 왔어요. 근데 기조연설이라니까 이게 기조연설을 하면은 뭐 이렇게 왜 발제하면 발제료 주잖아요. 이 기조 발제료를 좀 줄 것 같아요.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단지에 큰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합문화센터도 공모해서 당선이 됐죠. 하여튼 파주시로서도 축하드리고 또 출판단지 입장에서도 획기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억짜리 사업이네요. 또 여기 또 관리하는 주체가 또 바뀌었죠. 그동안 염원했던 게 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 출판 도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뭐
홍익표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 양반이 뭐 평양도 엄청 많이 갔다 오셨고 저는 아직 평양도 한 번 못 갔다 왔거든요. 개성은 한 2번 갔다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워낙 그 남북 관계 전문가이고 전공자이시고 책도 쓰고 뭐 오늘 왜 오셨어요? 예, 뭐 요즘 답답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은 늘 그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2019년 6월 30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에 판문점이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입니다. 라고 제가 국회에서 늘 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못 하겠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에 5월 말에 5월 30일, 5월 31일 일부 이 탈북 단체 일부의 사람들이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그걸 우리 정부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죠. 늘 이런 일이 이제 판문점 임진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문산 지역에 그리고 또 장단 지역의 이장님들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 불법적인 그 대북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내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6월 4일 날 김여정이 아주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15 공동선언 20주년 그 바로 다음 날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이 실제 만드신 거나 다름없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죠.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김여정이 험한 소리를 했을 때 그 정말 전문가들도 집기를 드러내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정도의 액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실제 폭발을 해버린 거죠. 상당히 경색됐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박정 의원님하고 저도 여러 일들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게 뒤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전단 살포 등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최근에 더 어렵게 됐죠.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여한 경로라 하더라도 하여튼 피살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문서에 의한 이제 사과 통지문이 온 거죠. 김정은의 구두 사과 직접 사과는 아니고 서면 사과인데 우리 정부가 이걸 또 사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사과로 수용한 거는 아닌 그런 상황이면서 공동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어야 할 남북관계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올스톱돼 있는 상태죠. 참 답답합니다. 파주로서는 뭐 더 답답하죠. 남북관계의 진전을 일으켜냈던 우리 정부의 자랑과 자부심이 다 파주에 집중되고 또 그러한 희망들 속에서 파주가 북을 넘어서 북방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기차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이런 큰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참 다 이제 스톱이 된 상태 같은 그런 뭐 좀 침체된 분위기죠. 근데 그래도 임진강 곤도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타려고 주말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길게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못 탔습니다. 줄 서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큰 틀에서는 그 남북 공동 성명이나 선언을 한 것을 국회에서 이제 비준을 해야 하죠. 그 비준을 해야 그게 국내법적 효력을 갖고 그에 따른 사업들에 대한 특별법을 더 만들어갈 수 있고 실제 예산을 반영해 나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큰 틀에서 지금 야당의 반대로 안 풀어지고 있는 상태죠. 뭐 어떻게든 이 의석이 많은 상태에서 한번 그 비준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조심스럽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럴 때 또 판문점에서 그 전에 2018년이죠? 5월 26일인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공개하지 않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요 시간대 지금 요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도 그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시간에 비공개 남북 정상회담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주 그 근접된 시간 내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비대면으로라도 열렸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제가 모셨던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이 일을 시작하고 또 파주에 오고 판문점에 들러서 작은 걸음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제가 모셨던 분이고 또 늘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와 포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이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어디선가 하신 말씀 한 대목을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림으로써 제 발제료를 받을 수 있는 기조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우리들의 의지는 분명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열린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얼음을 깨며 항로를 열어가는 세빙선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통일에 공헌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걸음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남북 문화교류, 출판 산업의 교류, 그리고 이를 위한 모임과 토론 등등이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실질적 협력의 작은 걸음들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면 회복된 작은 신뢰를 토대로 더 큰 대화와 협상의 장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남과 북은 후회적 협력을 통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북미 비핵화 대화의 큰 흐름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분단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 평화는 노력 없이 거저 오지 않습니다.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걸음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열어가는 귀중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종환 파주시장님께서 파주시 남북 문화교류 사업과 과제와 현황에 대해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최종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무척 기조연설을 하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면은 이 행사의 의미들을 축하해주고 덕담을 하는 걸로 그칠 수가 있는데, 남북 문화 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에서 파주시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현황과 과제라는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또 식견이 높은 우리 국회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게 매우 좀 부담스럽고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아무튼 저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74주년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에 맞추어서 우리 지식산업의 메카, 지식정보산업의 메카이고 또 학문, 출판산업의 세계 유일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출판도시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출판 문화 산업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이러한 금속 활자도 세계 최초로 발명해내는 우수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남북문화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또 김진장 이사장님의 또 기조 발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현건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출판도시 문화재단 고영은 이사장님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문체부 등 모든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윤호덕 국회 기재위원장님과 홍익표 의원님께서 뜻깊은 자리에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축사와 또 기조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주시 의회에서도 한양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경기도 도의회를 대표해서 손희정 의원님과 오지혜 의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현 이사장님, 전임 출판도시기업협의회 우리 동력의 이건복 회장님도 아까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행사 일정에 보니까 라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대학교 최순미 선생님께서 우리 파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미흡한 점에 대한 좀 충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먼저 75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평화가 여러 우여곡절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우리 눈앞에 손에 잡히는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자명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마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긴장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고, 최근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업지도원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가 풀릴 듯 하면서도 다시 막히고, 또 새로운 접점과 돌파구를 통해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안보적, 군사적 상황이 경색되고 있다 하더라도 비군사적,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또 민간 교류, 또 지방 정부에서의 작은 낮은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건들을 연결고리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정치, 군사적, 외교적 문제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비군사적,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민간과 지방정부에서의 낮은 차원, 작은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이 모아지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독일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는 북쪽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파주시에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 파주시에서 개성으로 가는 거리가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 국도 1호선 통일로가 연결되는, 북한과 연결되는 중심지로서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 경의선 철도 연결의 시발점,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사적 남북 판문점 4.27 정상회담의 장소,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 우리 유리덕 의원님과 같이 저도 경의선 철로를 이용해서 개성에 갔었습니다만 남북 철도 연결의 중심 역할,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우리 파주시가 맡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징적으로도 우리 파주시는 중요한 남북 관계의 길목이고 또 통일의 관문으로 역할로 남북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7월 2일자로 파주시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파주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가 우주 최초로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TF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 파주시 행정조직 내에 남북 평화협력을 전담하는 기구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하는 것을 제1호 결재를 했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태스크포스 팀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과 평화협력과로 10월 달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 1월 들어서는 과를 국 단위로 국장 체계로 성격시켜서 평화 기반국을 만들었습니다. 평화 기반국에는 평화 협력과, 남북 철도과, 또 통일 기반 조성과 이렇게 세 개 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파주시 민선 7개 핵심 가치와 정책의 중심이 평화 기반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평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어야만 파주시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의 민선 7기 슬로건은 파주시는 한반도의 평화수도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이렇게 슬로건을 채택을 해서 지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길 도상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파주시는 지리적 특성과 그리고 북한에서 호응할 수 있는, 우리 파주시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사업 과제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업 협력 분야, 그리고 문화 교류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 협력 사업에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파주와 개성은 김진장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파주 인삼이 개성 인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성 지역에서 개성 상인들이 개성 인삼이라고 판매했던 것들이 주 생산지가 바로 파주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었던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는 현재도 개성 인삼 재배 농가가 많고 우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에서의 인삼 재배, 종자, 기술, 농기계를 제공하고 북한 지역에서는 토지와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사업을 맺어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판매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있고, 또 파주에서는 장단 지역의 장단콩이라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를 받는 장단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성 인삼과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요청을 했고 통일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 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율곡 이희 선생과 거북선을 매개로 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율곡 이희 선생을 매개로 한 이유는 율곡 선생이 자칫 강원도 강릉에 연고가 있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율곡 선생의 본향은 파주시 파평면 밤나무골 율곡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율곡 선생의 뜻을 기리는 자운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 선생의 처가댁이 처가가 북한 해주시 석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이 벼슬길을 마다하고 낙향을 했을 때는 해주에 많이 가서 체류를 하고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거기서 직접 율곡 선생이 건립한 서원이 소현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있는 율곡 선생의 뜻을 기리는 자운선과 북한에서 율곡 선생이 직접 건립해서 후학을 양성했고 북한에서도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소현서원을 연결 고리로 한 문화 학술 사업들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또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2021년도 경기도 도민체전을 우리 파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인데요. 경기 도민체전을 평화의 제전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민화합과 평화의 제전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지역의 체육 인사들을 개성 지역의 인사를 초청해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막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안 사업들을 북한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있고요. 또 문화 분야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곁들이면은 우주 최초의 거북선은 파주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파주시에 무슨 거북선이냐? 생뚱맞다. 너무 의도적이고 자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분들이 계신데 1592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과의 왜군과의 싸움에서 최초로 등장시킨 거북선보다 18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1413년 조선 개국 초기에 태종 당시에 조선 태종실록 보면은 태종 임금이 세자와 함께 임진나루에서 구선 거북선이 외선을 상대로 모의 전투를 하는 것을 참관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미추어 보면은 이미 1413년에 거북선이 임진강에서 모의 전투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거북선 복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북한 쪽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를 우리보다도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또
조선 선박 기술이 옛 조선 시대에 했던 그런 목선에 대한 기술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선박 기술이 낙후하다 보니까 옛 어선들은 목선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우리는 목선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조선 시대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목선들을 북한 쪽에 그런 학술 연구 그 진전과 우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문화 학술 교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생태문화 관광 산업들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 외에 식량, 보건의료, 또 재해, 재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있어서 그 임진강 홍수로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해서 홍수 일부 직전까지 범람 일부 직전까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 쪽에서도 그 환관댐 개방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통보 이런 부분들을 북한 쪽에 더 촉구를 하면서 재해 예방에 있어서도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말라리아 접종 이런 부분들도 북한 쪽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파주시는 금년 3월 우주 최초로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 정부는 현재까지 다 민간 대북 사업자로 통해서 북한의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은 금년 3월부터는 파주시가 직접 인도적인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파주시가 본격적으로 북한과 손을 맞잡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구상과 제안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들,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진전이 수반되었을 때 더 본격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이러한 교류 협력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결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파주시에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 사업들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출판 도시에서 북한과의 출판 산업을 통해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손을 잡고 출판 도시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남북 문화 교류 협력 관련 출판 산업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양 이사님께서 파주와 개성은 가깝습니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좀 벗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심호흡이 잘 안 돼서요. 남북 문화 교류와 출판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에 초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최초로 정창현 박사님께서 연락 주셨을 때 개성공단 14년 역사 속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업종 유치가 출판 분야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개성공단에는 모든 업종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주력은 의류보험제 섬유 파트였지만은 종이 제지 판업체 말고는 출판 쪽은 없었는데요.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교류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출판 쪽입니다. 70년, 75년 분단체제는 남과 북을 서로 단절을 시켰죠. 서로 잘 모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측의 문학작품, 북측의 소설, 시, 북측의 문학작품들을 보지 못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마음먹으면 북측의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보죠. 평화를 만들어가야 될, 통일을 만들어가야 될 기본 과제로서 70년 분단 체제를 넘어서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온전하게 북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이 출판문화 이쪽 분야의 교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이 서로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었던 바람이 하나 있었는데 결국 출판업은 못 들어왔었습니다. 여하간에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주와 개성은 가깝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정창현 박사님께서는 저렇게 주제를 좀 잡아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파주와 개성은 가깝지 않습니다. 한 몸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사진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개성공단이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파주가 보입니다. 여기 아파트가 보입니까? 개성공단 서북 쪽에 있는 진봉산에서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만은 개성공단 서북 쪽 진봉산에서 파주 문산의 아파트가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관념 속의 분단은 진짜 멀리 있지만 사실은 남과 북은 늘 붙어 있습니다. 혹 개성의 진산인 송악산에서 서울의 진산 삼각산이 보인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삼각산에서도 날이 맑은 날 우리는 송악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직선거리 50k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40에서 50. 늘 저는 파주와 개성은 한 몸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와 결부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다친 지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와중에 개성공단은 전면중단이 되었죠. 여하간에 체제로서의 분단을 넘어서 이 개성을 여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금석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개성을 14년간 직접 운영해 봤기 때문에 개성공단, 남북경협, 평화경제에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의 물적 토대들이 다 축적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신을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적인 체험적인 이해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평화경제 특구, 통일경제 특구 전체가 함께 활성화된다는 의미겠죠. 그 말씀인데요. 지난 추석 전에 도라산 전망대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4년 8개월 전에 개성공단이 닫히고 나서 가장 자주 오는 곳이 파주입니다. 가끔씩은 이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장이 여기 심악산에 올라가서 오도산 전망대 너머의 북측강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오도산 전망대에서 이만리의 북측강을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시 도라산 전망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곳이 올라가서 개성공단 그리고 송악산 북녘땅을 바라보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직원들은 매년 1월 1일, 1월 2일 양일간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바라보기 위해서 도라산 전망대를 가서 봅니다. 지난 추석 전에 가봤던 도라산 전망대에서의 개성과 파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개성공단과 개성시 송악산의 모습입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봤던 건데 조금 당겨보면 개성공단의 모습이고 진봉산의 모습입니다. 송악산이 누워 있습니다. 도라산 전망대 가보면 저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있지 않죠. 사실은 붙어 있죠. 북측에 기정동 마을이 있습니다. 그
그 기중동 마을과 맞닿아 있지 않고 함께 나란히 서 있는 파주의 대성동 마을입니다. 송악산 줄기들이 보이실 겁니다. 멀리 있지 않죠. 관념 속 분단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로서의 평화, 통일을 늘 염원하는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평화의 수도 파주, 통일의 관문 파주. 이 의미들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소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도라산 전망대에서 몸만 딱 돌려버리면 보이는 곳이 바로 파주 장당콩 마을의 이 평야입니다.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그만 오른쪽으로 틀어보면 멀리 서울의 뒷산인 삼각산, 인수봉, 백운봉이 보입니다. 이 앞을 흐르는 임진강은 바로 문산 앞 임진강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가깝죠. 그래서 저는 파주와 개성은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개성공단을 평화경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화경제로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의 미래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죠. 평화경제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평화경제, 그 평화경제의 상징이 남북경협의 상징이 개성공단입니다. 닫혀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연구원 홍익표 의원님부터 윤호덕 기재위원장님 그리고 이 파주에 실질적인 어필 리더들이 다 계십니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북측 땅에 있습니다. 이 남측 땅, 이 대한민국의 평화경제의 상징은 어디일까요? 이곳 파주입니다. 바로 통일경제특구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평화경제 상징으로서 파주시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파주시가 평화경제 상징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파주 출판문화정보당지도 함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닫힌 지 4년 8개월인데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 제재 때문에 되겠어? 미국이 반대하는데 되겠어? 라는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의존적 관념 속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방치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을 만나봤을 때,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봤을 때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터전 위에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 그것이 바로 평화경제입니다. 개성공단을 여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봅니다. 창의적 해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탁상위의 관념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의 실천성을 가지고 고민해보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공단을 여는 것이 평화를 만들고 국민 행복을 만드는 시금석이라면 공단 운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제재는 아무리 제재도 미국의 독자 제재도 굉장히 촘촘하긴 합니다만 이 제재를 인정하고 지키는 범위 속에서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요약해보면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원부자재가 100% 들어가서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반출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저촉 지점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서 평화를 구현하고 경제 번영을 만들고자 했던 그 평화적 가치를 중심에 둔다라면 여하간의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 발상의 전환 속에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여하간의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개성공단은 남측의 임가공단지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북측의 임가공단지입니다. 여하간의 개성공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남측의 ICT
벤처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북측의 관련 기술자들과 수많은 인적 교류, 기술 협력의 장을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것. 사람과 사람, 기술 인력들의 교류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남과 북이 만나서 경제협력을, 기술협력을, 산업협력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이 최초로 우리가 개성단을 만들었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리 제조인을 찾아가서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완제품이 남쪽으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아무리 제재위원회와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들을 점차적으로 해가는 과정들이 소위 말하는 개성단의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의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것을 방치하는 것은 6.15와 14, 4.27, 9.19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 내지는 단도직입적으로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의 상황들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개성공단을 못 열고 있는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의 매일매일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절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힘들을 모으는데 지혜를 모아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면 개성공단은 평화기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측의 평화기의 상징은 바로 파주입니다. 명약관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들여다봤던 수많은 지형지물을 갖다 놓고 지도를 펴놓고 오랫동안 지켜봤던 들여다봤던 그 결과는 결국 남측에 있어서의 평화기의 수도 이 상징은 파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압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통일기 특구, 환황해, 환동해.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접경지 평화벨트로가 하지만 사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본다라면 핵심축, 중심축 경제벨트에 바로 이 파주 라인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분단적 사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접경지 평화벨트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진정 이야기한다라면 핵심축, 중심축 평화벨트에 파주가 자리합니다. 애초에 이 개성공단은 2천만 평이 남과 북이 약속했던, 문서로 약속했던 2천만 평이 있습니다. 구두로는 4천만 평, 1억 평까지 확대해 가겠다라는 게 최초의 남과 북의 합의였습니다. 저희들은 2천만 평 개성공단에 딱 2% 정도 개발하고 중단시켜 두고 있습니다. 2천만 평의 2%밖에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단시켰습니다. 그 2천만 평을 넘어서 4천만 평, 1억 평으로 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진강, DMZ 넘어 이 파주 지역이 함께 맞물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조응해서 저 북측이 내놓았던 2천만 평, 저 평화의 상징인 저 벨트와 파주 지역 일대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남과 북의 평화의 특구, 통일의 특구로서 발돋움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말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상력이, 실천성이 담보할 것입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주라는 거예요. 인식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 남측의 파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결국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단체제의 접경, 변방에서 평화번영, 통일의 중심으로 바로 파주의 민족사적 사명입니다. 파주 시장님께서는 우주 최초라는 말씀을 쓰시죠. 파주가 하면 다 우주 최초입니다. 파주가 하면 다 우주 최초입니다. 75년 분단체제를 넘어가는 모든 노력은 다 우주 최초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들여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행복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파주, 통일하면 파주, 개성공단, 개성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의 개성은 더욱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파주와 개성은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 개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들을 모시고 잠시 사진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